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CTC 바이오 보겠습니다. CTC 바이오.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 때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죠. 첫째는 그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뭐 주당 순가치라든지 현금 흐름도, 그 다음에 얼마나 장사를 잘 하고 있는 매출액 구조,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순이익을 또 얼마나 내는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기본적으로 펀더멘털 위주로 가치 분석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그동안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가격 분석이라고 하죠. 이른바 차트 분석.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어땠고 수급 문제는 어땠는지 이런 걸 두루 살피면서 주가의 흐름을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를 판단해 보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슈 분석이라고 해서 시장에 미칠 만한 이슈, 그 다음에 뉴스, 그 다음에 어떤 그 테마를 형성해서 가는지, 그 다음에 업황이 어떤지, 뭐 이런 동을 보는 것이 이제 정보 분석이라고 하죠. 그런데 CTC 바이오는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에 관심 있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계속 서칭을 하겠죠. 그래서 잠깐 보게 되면 동구바이오, CTC 바이오 지분 추가 확보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동구바이오가 바이오 산업을 하고 있는데 CTC 바이오와 협업을 통해, 그죠?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5% 지분 공시에 강세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슈, 그 다음에 뉴스, 그 다음에 이제 테마, 따라서 이걸 정보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이거는 공개가 된 분석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나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내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슈를 등에 업고 CTC 바이오는 우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보 분석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CTC 바이오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중견기업이죠. 그죠? 소형주고 제조제약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2,770억인데 지금 현재 3,200억 정도 넘어가고 있죠. 자, 그런데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기본적인 걸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근데 봤는데 작년 2분기,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까지 이어지는 보면 300억대를 꾸준히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무슨 뭐 딱딱딱 맞춰서 했는지 딱딱 떨어집니다. 그만큼 매출액 구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영업이익이나 단기 수익이 그다지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렇게 한번 돌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다음 연간 실적 볼까요? 자,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1,400억, 1,384억, 1,360억, 1,400억. 꾸준히 1,300억대를 유지를 해요. 그죠? 다만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을 실적을 가시화시키지 못한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슈는 있는 거죠. 이슈는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닌데 앞으로 그 동구바이오에서 CTC바이오를 추가 지분하면서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고 하고 공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른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흘러오는 과정을 우리가 차트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연봉을 볼게요. 연봉을 보니까 이렇게 CTC 바이오는 이 자리가 한번 여자리가 얼마냐면 17,000원, 그리고 지금 가격대인 13,000원대가 전체적으로 2019년, 그 다음에 2008년, 2009년 이렇게 이어지는 이 흐름을 하향 이탈하기 시작한 그 가격대가 여기였던 거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2017년, 18년, 19년 그 작년도 조금 이기지 못해도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뭔가 올라오는데 여기 올라갔던 흐름의 대추세의 저항값이 지지값이 이제 저항으로 바뀌어 있죠. 따라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땐 이 가격대 즉 얼마냐면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15,000원에서 18,000원 사이가 이렇게 저항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실적 내용이 좀 양호하고 좀 뒷받침이 됐다면 이것도 이슈랑 더불어서 극복할 가능성이 있겠는데 실적 가시화시키지를 못한 부분, 즉 좀 전에 봤던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BTC 바이오는 지금 신규 진입을 생각해서 따라간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전체를 보고 판단해 보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이슈만 봤을 때는 뭐 하늘 놓고 치고 솟구칠 것 같이 보이고 차트를 봤을 때는 여기 부딪힐 것처럼 보이고 재무 정보를 봤을 때는 전혀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한번 매칭을 시켜보는 거죠. 어쨌든 연봉을 통해서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15,000원부터 18,000원 사이는 저항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월봉을 한번 넘어 볼게요. 월봉은 12개의 봉이 모이면 연봉이 되겠죠. 그로 따라서 파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월봉을 보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까 전에 연봉에서 봤던 이 자리가 보이게 되죠. 이 자리가 17,700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눌러줬던 이렇게 꺾은 자리가 되죠. 이렇게 보면 소위 말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치고 갔던데 못 올라갔던 자리니까 이 자리는 상당히 저항으로 부담스러운 거죠. 다만 우상향으로 틀어서 이렇게 차트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는 지난달에 이 안착을 시켜놓고 올랐다가 놀래면 좋다 다시 가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따라가서는 조금 이 자리가 잘못하면 다시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자리에서 분할 청산을 한번 고려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거죠. 분할 청산. 다 가져가는 것보다 혹시 이렇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는 분은 여기 뚫을 거라고 기대를 한다고 하면 분할 청산했을 때 조금 나눠 파는 그런 방법을 택한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점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주봉으로 넘어와 볼게요. 주봉은 연봉과 월봉에서 나타나는 그 흐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전체의 위치가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15,000원서부터 18,000원 사이가 이렇게 저항대가 하나가 두툼하게 있죠. 이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일봉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제 일봉으로 넘어와 보면 이제 차트를 좀 더 넓은 범위로 좀 당겨서 보고요.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15,000원 부근, 15,000원 부근, 그리고 여기 18,000원 부근, 17,700원 좀 되죠? 이 부분. 여기가 두툼한 저항이 있으니 이게 이제 이 구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항이 돼서 한번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이라면 분할 청산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냥 뚫고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나 분할 청산을 했을 때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겠죠. 그냥 지나간다면 좀 아쉽겠지만 만약에 꺾으면 상당히 데미지 타격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낫냐? 분할 청산이 낫겠죠. 그리고 뒤를 돌아봤을 때는 보다시피 여기 저항대가 이렇게 형성되는데 이제 지지대로 바뀌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가격대, 즉 얼마냐면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11,000원, 11,000원을 이탈하지 말아야겠죠. 반면에 그러니까 위쪽에서는 15,000원과 17,000원을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5,000원에서 17,000원대 분할 청산 구역이 될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을 노린다고 했을 때 뒤를 보게 되면 이만큼의 리스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만큼 거리만큼. 왜냐하면 여기가 붕괴됐을 때는 뭐죠? 비중을 줄이거나 자르고 나와야 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11,000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 계신 분,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그런 기준점을 보면 되겠죠. 다만 아쉬운 게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이 많이 아쉬운 거죠. 뭐 이슈도 있고 다 좋은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거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그런 구간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CTC 바이오는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차트의 흐름은 굉장히 좋으나 기본적 분석을 보게 되면 실적을 가시화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달려들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짐작하건대 지나간 얘기를 잠깐 해보면 지나간 거니까 소용이 없는 거지만 아마도 이때부터 매집을 해 들어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지분 공시가 이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차트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죠. 전체적으로 흘러가던 모습을 여기서부터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때쯤 생각해 봤으면 지금은 이익 실현 구간으로 삼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신규 진입한다면 이걸 보고 들어가게 되면 이미 세상에 공표가 된 그런 세상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공하는 비밀의 정보가 되잖아요. 그럼 조금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는 어쩌면 알지 못하는 선행적으로 움직일 때도 많다. 이런 부분이 CTC 바이오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얘기 드리면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정보 분석을 통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보자면 하나만 갖고 판단을 내리게 되면 오류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리스크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혹시 잘못된다면 내가 대응하는 가격이 어디고 현재 내가 들어가는 가격에서 대응을 생각하는 가격이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 그게 바로 리스크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BTC 바이오는 지금 보면 11,000원, 그 다음에 15,000원과 17,000원이라고 하는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가격들이 보인다는 거죠. 자, 요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지극히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경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릴게요.